대본만 보면서 줄줄 읽는 분들 아직도 계실까요? 전혀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줄글을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스피치 구성할 때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최근 한 달 이내에 혼술을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저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러면 최근 한 달 이내에 혼밥을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저요. 훨씬 더 많군요. 역시 요즘 혼밥과 혼술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혼자서 밥을 먹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이분 말하는 모습 보면 어떤가요? 자신의 생각을 차근차근 잘 풀어내시는 게 눈에 보이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스피치 할 때 아직도 스크립트 써서 달달 외워서 말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혹은 발표할 때 이 대본만 보면서 줄줄 읽는 분들 아직도 계실까요? 사실은 두 가지 방법 모두 아쉽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줄글을 외우면 사실 스피치 준비할 때 끝도 없습니다. 만약에 발표하다가 잊어버리기라도 하신다면 답이 없죠. 그래서 사실 줄글을 외우는 건 전혀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줄글을 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부터 사회생활 잘하는 노하우라는 주제로 3분 스피치를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하고 같이 준비를 해볼게요. 자, 모든 스피치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 어떤 방식이죠? 서본결이죠. 바로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발표의 종류나 주제에 따라서 서론이 굉장히 짧은 경우도 있고 서론에 조금 더 힘을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학술 발표 같은 경우에 사실 서론이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간단한 인사, 목차 소개 정도 하고 끝나시죠. 하지만 퍼블릭 스피치나 모임에서 나를 소개하는 자리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긴 서론을 택하는 경우가 많죠. 자, 어쨌든 각설하고 가장 접근하기 수월한 방식인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머릿속에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박스를 그려주세요. 자, 서론, 본론, 결론. 그럼 다음에는 각각의 구성마다 무슨 말을 할지 그 순서만 정하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는 주제를 받았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주제가 사회생활 잘하는 나의 노하우입니다. 자, 그럼 사회생활 잘하려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그럼 대부분 아마 무엇을 해야 한다와 같은 종류의 그런 내용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서론에 해당하는 걸까요? 본론에 해당하는 걸까요? 결론에 해당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본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잘 맞추셨어요. 자, 그래서 사회생활이라는 게 우선 비즈니스를 하면서 맺는 그 대부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식을 아마 다들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한 해 나는 어떻게 사회생활 했나, 나의 사회생활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또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볼까, 이런 자신만의 연말 정리 그리고 새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하게 제가 오늘 사회생활 잘하는 노하우 2가지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사회생활 잘하는 노하우, 저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꼽고 싶어요. 바로 인사를 잘하자입니다. 사실 인사는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기죠. 그래서 아침에 누구를 만났을 때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곤 하죠. 자, 실제로 저는 인사를 잘해서 굉장히 좋은 인연을 맺었던 경험도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입찰 PT의 프레젠터로 어떤 현장을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나운서 선배님이 계시길래 제가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 오늘 어떤 일로 왔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연락처도 교환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잠깐 했던 인사로 선배님은 저를 좀 좋게 봐주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한 행사가 있다거나 방송 촬영권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주시면서 새롭게 또 저에게 일을 주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인연이 그 잠깐 3초의 인사로 만들어졌던 순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회생활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인사를 잘 하시는 거 꼭 추천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회생활 잘하는 노하우는요. 일단 내가 맡은 일을 잘하자입니다. 사실 아무리 인사를 잘하고 아무리 다른 것에서 잘해도 막상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잘 발휘하시고 일에서 성과를 보여주시는 게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꿀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본을 못하는 경우에 오히려 인연을 이어가기 더 힘든 경우도 저에게 있었는데요. 예전에 함께 근무를 했던 선생님께서 사실 면접 때는 굉장히 인사도 너무 잘하시고 출퇴근 시간도 굉장히 잘 맞추셨는데 막상 수업에서는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게 계속 나와서 그 선생님에게 수업을 계속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 달 만에 인연이 끝나버린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죠. 일단 맡은 일을 잘하는 게 사회생활 잘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께 사회생활 잘하는 노하우, 꿀팁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 사회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스스로에게 점수 한번 매겨보시고 혹여라도 비는 점수가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회생활 잘하는 꿀팁을 가지고서 그 비는 점수 꼭 채워서 만점을 맞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스피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스피치 구성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간단하게 서론, 본론, 결론 이 말의 박스만 내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스피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훈련하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연습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스피치 구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꼭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